있습니다. 자, 음악도 끄고 자, 보겠습니다. 고로 양 기자는 1일이 주에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제가 모르고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늦은 거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양 기자는 1일이 주에 하나니 평조에 인기가 생하고 일중에 양기가 융하고 일서에 양기가 이허하야 기문이 내패하나니 시고로 모의 수고하야 무효 근골하고 무견 무론이 반차 삼시면 형내 곤박이니라. 자, 양기라는 것은 하루 중에 바깥을 주관한다. 저희 앞에 시간에 본 것처럼 양기라는 것은 1일이 주에 하나니 해가지고 약천여일하야 뭐 이런 식으로 했죠. 마치 태양이라는 건 양인이상 위외자야. 양기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서 바깥쪽을 호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기라는 그 성질 자체가 활동하는 놈이거든요. 활동하는 놈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깥을 주관합니다. 그러면 안에는 없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항상 글을 이면에 있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에도 양기가 없으면 어쩝니까? 안에는 차갑습니까? 그러니까 양기는 안에도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꽉 차 있습니다. 단, 이 꽉 차 있는데 이 성질이 자꾸 밖으로 가는, 활동하고 밖으로 가는 이 성질이 있다 보니까 바깥을 주한다고 하지 안에는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남자분들 중에도 남자가 바깥 일을 하는데 말이야, 집안일을 안 하면 되겠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내도 집안일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다만 이제 이 두 분 사이에서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아이고 바깥 일이 좀 힘들면 조금 좀 쉬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바깥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면 또 집안일을 하시는 것도 좋고, 혹시나 지금 한참 설거지하고 계신 신혼 분들이 있을 거니까 제가 응원을 합니다. 자, 평조에 평단인데 이 단이라는 게 옛날에 임금 이름 중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평단이라고 읽지 않고 평조로 읽는다, 이렇게 무의당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더라고요. 평조에 인기가 생하고 사람의 기운이 생하고, 이제 아침이 되면 기운이 생합니다. 일중이 되면 양기가 융하고, 해가 이제 중천에 떠 있으면은 양기가 융성해지고, 해가 이제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서쪽에 가면 양기가 이미 허해진다. 그래서 기문이 내패하나니, 그 기운이 우리 이제 몸에도 기문이 있죠. 기운의 그 문이 있습니다. 그걸 딱 닫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만 밤에 찬기운이 안 들어오도록 하죠. 모의수고 저녁에 수렴하고 막아서 무효 근골이라, 밤에 찬기운이 있을 때에는 근골을 많이 흔들면 안 된다.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무견무로 새벽이라든지 이런 데도 너무 일찍 나가서 그 기문이 딱 그 잘 닫히고 양기 그 사기가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반차삼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생하는 평조에 인기가 생하는 평조 일중 일서 시간에 이제 활동을, 양기를 활동을 하는데 그게 아닌 그거를 잘 어기면 몸이 피곤해진다 이 말이죠. 즉 이제 이 양기의 보존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죠. 건강을 위해서 양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아침이 되면 이 해 뜨는 거를 보면 아우 장엄합니다. 진짜 뭔가 1년의 계획을 모두 세우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멋진 생각이 들지만 드는 게 아침이죠. 평지의 인기가 생하고, 해가 중천에 뜰 때에는 에너지가 왕성합니다. 왕성해가지고 뭔가 좀 활동하고 이런 기운이 많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 저물어가는 일서에는 이제 자, 방문 닫아라. 이제 찬바람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제가 컨디션이 안 좋네. 이 텐션이, 목소리, 톤이, 이게 곡절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우리 양기를 얼마나 잘, 보존을 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허사적풍 앞에 나왔던 건데요. 허사적풍은 피지유시하여 염담 허무하면 진기종지하여 정신이 내수이니 병한 종내리요. 헛되고 삿되고 도적인 바람이 있는데 이거를 피지유시 때마다 그거를 잘 피해야 되는데 모의수거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염담 허무 해가지고 하면 진기가 딱 종지에서 정신이 내수해서 병이 어디에서 오겠는가. 정신을 딱 차리고 마음을 딱 비우고 이렇게 해라 되어 있습니다.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이 동양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 벌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돈 벌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무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무리하지 마라. 그거는 좋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염담허무. 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기백왈 음자는 장정이 기근야고 양자는 위웨이 위호야라. 자, 양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좀 잡아봅시다. 음이 뭔고 양이 뭔가 라고 기백이 물었는데 황제가 물었는데 음이라는 거는 장정. 요거는 잘 알죠? 음이라는 거는 저장하는 곳이니 장정을 하는 거다. 근데 일어남이 빠르다. 뿅!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양자는 위외. 그래, 바깥을 호위하는 건 알았어. 근데 위호, 굳건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만히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하고 제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음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위한 쉼이다. 앞으로 활동을 위해서 빠릿빠릿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쉼이 필요하다. 이게 음이고 양이라는 것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쉼없이 움직이는 거다. 마치 정지해 있는 것 비슷하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거나 한의원에서 일하거나 이렇게 한다 하면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쉬는 게 왜? 활동을 위해서입니다. 연민하고 빠릿빠릿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리하지 말고 일정하게 고정된 것 비슷하게 일정하게 움직여야 된다. 일정한 쉼 없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요 장정이 기극 활동에 포인트를 뒀고요. 위외 위고에 제가 포인트를 둬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의 빠릿빠릿함.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양은 굳세고 강건하고 변하지 않는 이런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우정, 굳센 이런 거죠. 자, 넘어가자. 자, 그래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음을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볼까 이랬는데 이 동그라미에 이렇게 삐쭉삐쭉하는 기극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이 양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꽉 차 있는데 삐쭉삐쭉하는 게 아니고 딱 정지되어 있는 것 비슷한 굳건한 강인한 굳건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너의 가장 이 큰 덕목은 뭐냐면 변함없는 굳건함입니다. 제가 생각이에요. 양이거든요. 양의 가장 대표의 어떤 성질은 변함없는 굳건함. 조그만 어떤 사소한 문제를 해가지고 자꾸 바꾸고 이런 거는 안 좋습니다. 오너의 입장으로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갑자기 그림이 이상해졌네요.
그 다음에 이 직원은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되느냐. 빠릿빠릿한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눈이 티미해가지고 이런 사람. 목소리도 좀 빠릿빠릿하고 딱 우리 광선이 같은 빠릿빠릿한 어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느낌의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량이라는 게 그래서 이 태극기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음량은 결국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단편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으로 서로가 뒤엉켜져 있는 모습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나? 갑자기 분위기가 그렇네. 그래서 이 그림을 양과 음이 이렇게 잘 섞여 있는 활동하는 모습으로 이제 태극기를 우리가 만들었죠. 단순하게 딱 나눠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역동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단순히 양이면 음이면 정지해져 있고 양은 활동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글자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예전부터 한번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오행 얘기를 잘 안 꺼냅니다. 오행 얘기를 잘 안 꺼내요.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행이란 말 자체를 좀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감을 가진 사람.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생각해로 필요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화, 토, 금, 수 요거를 또 뭐 불이다, 나무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치료적인 측면에서 환자를 볼 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소개해 봅니다. 저 사람은 뭔가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 있는 것 같아. 뭔가 슬금슬금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하는 건 이제 목의 기운을 불어넣는 겁니다. 봄바람 같은 거. 살랑살랑. 사람을 보면 뭔가 긴장한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 화라는 거는 에너지, 열정, 파워,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힘이 부족해, 파워가 부족해, 박력이 부족해. 이런 것들은 파워를 넣는 겁니다. 화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는 거는 촉촉하고 부드럽게. 저 사람은 너무 딱딱해. 너무 건조하고 딱딱해. 뭔가 촉촉하고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싶어. 그게 이제 토의 기운을 불어넣는 거고요. 뭔가 저 사람은 좀 탁해. 뭔가 좀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 맑히고 싶어. 그리고 영민하게, 예민하게, 빠릿빠릿하게, 빠르게 해주고 싶어. 말소리가 느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금기운, 찌꺼기들을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금세 풀어지고, 말소리든 뭐든 야무딱지지 못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단단하지 못할까? 왜 자꾸 부풀지? 부종이라든지 이런 거죠. 단단하게 해줘야 되겠네. 그게 이제 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오행을 좀 치료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을 봤을 때에도 굳이 꼭 어떤 약제를 떠나가지고요. 사람을 대략적으로 환자를 봤을 때 사람을 보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싶다. 저렇게 해주고 싶다. 전체적인 의미를 그렇게 한번 개념을 잡아보는 것도 좀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음불승기 양즉 맹유 박질하야 병내 광하고 양불승기 음즉 오장이 기쟁하야 구규 불통이니라. 음이라는 것은 수렴되고 저장되고 안정되는 거죠. 양이라는 것은 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이 양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음이 양을 이기지 못하니까 방방 뜨겠죠. 안정이 안 되고 방방 뜹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맹유 박질이라. 맥이 흐름이 빡빡빡빡 빨리 뛰면서도 이제 막 친다. 그게 이제 병내 광이란 광증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양불승기 음적. 양이라는 건 활동하고 에너지 있는 건데 그 음을 이기지 못하는. 음이라는 건 창기운이 수렴하고 창기운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활동 적당하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창기운이 이렇게 수렴되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양이라는 게 이미
맛이 가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오장이 기제, 오장이 그 기운이 서로 다투어서 구규불통이라. 구규가 불통하단 말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불승기 양은 광증으로 막 굉장히 열증에 흥분된 그런 어떤 병을 얘기한다면 양불승기 음이라는 건 이미 이제 내 양기가 많이 약해지면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그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석곡은 줄을 진장이 겸이라, 명장위라 이렇게 있죠. 진장맥, 이제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 맥이 나오고 목숨이 장차 위태롭다. 그러니까 음이 부족해지는 거와 양이 부족해지는 것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조금 더 보면 음불승기 양즉 맹류 박질하여 병내 광이라. 그래서 음이 양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광증에는 어떻게 보냐면 전광놈의 지양물이라. 전, 간질, 광증, 그 다음에 해서 이제 놈에 화내고 욕하고 이런 것들은 양기가 뜬 것이다. 양골이다. 또 이제 어떤 표현을 하냐면 혈병어 혈은 음에 아우르고 기운은 양에 아우른다. 그러므로 고로 위경광이라. 자, 혈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기운과 함께 모든 것을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부분에만 이렇게 됩니다. 기병어 양, 기운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정상적으로는 기운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혈을 끌고 가야 됩니다. 기혈이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혈을 끌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중간에 기운이 막 들뜨는 거예요. 그거를 놀래고 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 놀라는 사람들 보세요. 보면 약합니다. 전부 다. 마음이 약하고. 광도 그 중에 일종이에요. 광이 무조건 뭐 실증도 실증이지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병어 기병어 양. 기운이 혈을 잘 끌고 다녀야 돼. 온 구석구석을 잘 다녀야 되는데 기운이 약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운이 너무 날랜 기운만 생겨가지고 혈을 뚝 떨어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방에 보면 광증에 보면 청심, 곤담, 환 이런 거 보면 대환 같은 거 기운을 양기가 뜨는 거를 골하는 거를 짓누르는 대환 같은 거, 황금 같은 거, 청몽석, 서각 이런 거 전부 다 주사, 전부 다 진정시키는 거죠. 침향, 사향 이 전부 다 이런 뇌에 찌꺼기들이 쌓였으니까 통하는 거고. 이런 어떤 진정시키는 약재들을 많이 쓰고 그런데 또 이제 재미난 약이 있습니다. 당귀승기탕, 대황, 당귀, 대황. 왜 당귀 보약을 씁니까? 아까 뭐랬어요? 혈이 결국에는 기운을 따라서 혈이 돌아야 되는데 혈이 잘 못 돌아요. 그래서 이 음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숙지황 쓰죠. 숙지황은 너무 무거워. 이게 전부 다 약을 대황, 망초 전부 다 이게 하잖아. 짓누르는데 또 짓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귀 같은 걸로 살려주고 활동시키죠. 그래서 대황, 망초, 당귀 이렇게 했는데 재미난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석곡은 아마 이거 이제 이런 거 쓰신 거 보면 일부러 쓰신 것 같아요. 당귀 승기탕 똑같은 그 광증인데 당귀, 대황, 부자, 망초, 감초 썼습니다. 왜 여기에는 부자를 썼을까요? 자, 그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양과 음이 아까 이제 광증에 보면 이게 음이고 이게 양입니다. 양기가 훨씬 우세합니다. 그래서 음이 양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증이 되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데 사실은 이게 정상 기혈의 어떤 그거라면 소모가 되면서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양기는 이렇게 약해진 와중에 음기보다 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부자를 넣는 겁니다. 당기대왕으로 여기를 짓누르죠. 양적인 부분을 짓누르고 그 다음에 하지만 약해져 있는 그거를 볼륨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부자를 쓰는 겁니다.
야, 이 참 생각하기 어려운데, 상당히 이 과감한 이 생각이 없이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나 뭐나 이런 데 미친 사람이 있어요. 지 마음대로. 그게 이제 미쳤기보다는 약해진 거예요. 기운에 편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가면서 뭐라 해야 됩니다. 미친놈은 절대로 몽둥이가 약이 아닙니다. 칭찬하면서 달달한 걸 주면서 기운을 북돋워 주면서 뭐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청간무감에 보면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7.6을로 인해 가지고 심화가 항심하여 폭희, 폭로 하면서 전광하는 이런데 향부자, 반화, 주격, 지실, 원지, 황년, 황금, 기우를 보면서 이제 청려를 시키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이런 좀 광충을 화를 잘 내고 뭐 이런 그런 데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증은 생각외로 한의원에서 잘 못 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음광 같은 분들, 정신분열증. 우리가 정신분열증 하면 이제 영화 같은데 아이덴티파이 이런 데 보면 아이덴티파이만 아이덴티티 이런 데 보면 막 광증의 그 정신분열증만 봐서 그렇지 조용한 정신분열증이 꽤 있습니다. 기운이 자꾸 이제 움츠려드는 거거든요. 움츠려들어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향부자라든지 아까 이제 봤던 그런 그거와 함께 인삼, 황기 같은 거, 당귀, 숙지황, 작약 이런 걸 쓰면서도 향부자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음광을 보는 이런 약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불승기 음주, 오장이 기쟁하야 구규불통이라 양이 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보면 여러분들 행주산성 들어보셨습니까?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안악내마저 돌을 이제 치마에 돌을 얹고 돌을 날라가지고 이제 전투에 참여했다. 그래서 행주산성의 전쟁을 이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상대편이에요. 그 당시로 따진다면 일본군이 딱 전쟁을 하러 왔는데 상대편에 지금 안악내들이 막 나와가지고 전투에 참여한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기는 군사가 부족하구나. 게임 끝이구나. 기다리면 됩니다. 남자들 수십 명, 남자들 뭐 스파르타쿠스처럼, 뭐 그런 거랑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자, 그거를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요 정도의 크기가 있다면, 요렇게 약해진 거예요. 양기라는 게 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당히 약해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이 간다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 구규불통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양기가 음불승기 양즉 양불승기 음즉 오장이 기쟁 구규불통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점점 지금 몸이 좀 으슬으슬해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조금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준비한 시간을 원래는 뒤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 동기부여 시간을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죠. 조금 약간 좀 으슬으슬하네요. 재미난 거 많이 준비했는데. 원래는 오늘 끝내려고 했거든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자. 예. 좋았어요.
마무리 잘 짓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를 아십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데미안으로 가장 유명해져 있는 이제 작가고, 실로 상당히 많은 방대한 책을 지으셨어요. 데미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들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해내는 누군가가 들어있어.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제 데미안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이제 데미안하고 주인공이 이제 클레이언가?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이 두 사람, 뭐 크게 이제 대별해서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데미안에서 데미안의 영향을 받는 거죠. 이제 데미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는 알에서,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그래서 이게 데미안의 어떤 그림을,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이 세계의 또 다른 세계로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그림을 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락사스는 이제 발이 뱀으로 되어 있고요. 머리는 이 닭으로 되어 있는 그 채찍과 함께 들고 있는 신입니다. 모든 정령을 관찰하는 신이라고도 하고 선악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악마, 악당이다, 악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클레이어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악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벨과 카인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세계의 또 다른 세상을 이제 안다는 게 그냥 이제 뭔가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선하고 착한 그런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양면성을 모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데미안이 주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데미안이 이제 저는 뭐 헤르만 헤세의 글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평에 대한 읽어보면 데미안의 전과 데미안의 후로 헤르만 헤세를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헤르만 헤세는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에 주로 인기 있는 작가인데, 그게 이제 데미안에서는 주로 깨어나고 알에서 깨어나고 뭔가 세상을 혼자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한다면, 마지막 책인 유리알 유이에서는 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스탈리엔이 추구하는 명랑성은 시시덕거림도 자기 만족도 아니라네. 그것은 최고의 인식이자 사랑이고 온갖 현실에 대한 긍정이며 모든 심령과 나락의 절벽 끝에 서서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일이야. 성인과 기사의 덕이지 어지럽힐 수 없는 것이며 나이를 먹고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한층 더해가는 것이야. 그것은 미의 비밀이며 모든 예술의 본체라네. 즉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사랑과 긍정과 시명과 나락에서도 정신을 딱 차리고, 그 다음에 어지럽히지 않으면서 한층 더 점점 그 층을 더해가는, 이것이 삶의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유리알 위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시가 좀 있습니다. 생의 단계, 모든 꽃이 시들듯이 청춘이 나이에 굴복하듯이 생의 모든 과정과 지혜와 깨달음도 영원하진 않으리. 삶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은 슬퍼하지 않고 새로운 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별과 새 출발을 각오해야만 한다. 무릇 모든 시작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공간을 하나씩 지나가야 한다. 어디에서도 고향에서와 같은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주의 정신은 우리를 붙잡아 두거나 구속하지 않고 우리를 한 단계씩 높이며 넓히려 한다. 생의 어느 한 영역에 뿌리 내리고 친밀하게 길드는 바로 그 순간 나태의 위협이 밀려오므로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죽음의 순간에도 어쩌면 새로운 공간을 향해 즐겁게 출발할 수 있으리니 우리를 부르는 생의 외침은 결코 그치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면 좋아. 마음이여 작별을 고하고 건강하여라. 라고 이제 글을 하고 있습니다. 데미안의 그 아래서 깨어나는 모습과는 상당히 좀 대조적인 대가의 모습에 좀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사랑이요, 긍정이요, 포용입니다. 화합이고 내경이 주장하는 바가 소통과 화합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조금씩 그런 면들이 늘어나면서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갑자기 구독자가 많이 늘면서 편향되지 않고 좀 이분들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보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는 힘찬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웃음이 재밌으면서 즐거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고 이얼레드 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태호야 고마워. 네, 다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회복은 뭐 하룻밤 자면 회복할 것 같아요. 약 먹고 해서. 네, 부부가 다 같이 감사합니다.